네, 한때는 대학 교수에서 최근에는 자전거 전문점 사장님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착한 자전거 오홍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얼굴에 생기도 가득하신 게 자전거를 오래 타셔서 그런가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건강 관리 비결이 이제 자전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 자전거의 매력에 흠뻑 빠지신 건가요? 우선은 국내 생활보다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본 그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일본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야간대학 학습 공부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거리가 약 70km 정도 되는 거리를 5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 결과가 지금의 자전거 애찬론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km 왕복이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 뭐 힘들진 않았나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공부고, 저 자신도 엔지니어로서의 그 지식 기반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겨내야만 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 20년 넘게 자전거에 대한 그 매력에 빠져서 지금 자전거 최근에는 이제 착한 자전거라는 전문점까지 오픈하게 됐는데 교수 그 사표를 내고 이 전문점을 열다 보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아주 뭐 컸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를 아껴주시는 지인분들이나 특히 이제 가족들이 수익 기반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했지만 제 자신이 그 지식 기반 쪽도 제가 사랑하는 부분이지만 엔지니어로서 또 제가 환경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전거가 꼭 필요한 그 중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는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저가 자전거지만 고장나서 버려지기 전에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자본으로 제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되게 창업한다고 하면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유행 타고 있는 걸 하는데 자전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도 안정적인 교수 직함을 버리고 제2의 인생을 이제 자전거점을 운영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자전거 한 대 선물 받는 게 큰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요. 그때는 주변에 그리고 자전거점도 꽤 있었는데 전문점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돼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전주시 자전거 전문점 같은 경우 약 7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인구 자체도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 기반에서는 그렇게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별칭으로 자전거 전도사라는 또 수식어도 앞에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민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이제 전북 본부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오로지 이제 자전거 좀 우리가 타자 해서 홍보하는 그런 곳인가요? 물론 기초적인 그런 리얼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자전거 강사를 양성을 해서 그 전주시 그 교육계하고 연계를 통한 그런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자전거 전문 교육, 안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때는 뭐 자전거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춤한 것 같습니다. 요 사이는 우리나라가 그 자전거 타려고 하는 마음먹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인구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그 인구들이 자전거 쪽에 많이 그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면 네. 건강 측면, 그다음 교통난에서 그다음 가정 경제와 더불어 이제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것은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환경,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의지의 친환경이죠 정말. 예, 건강에도 그렇습니다. 좋고. 전주시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해외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때는 해외에서는 곳곳에 이제 자전거를 대여해줘서 또 이용하고 다른 곳에도 갖다 놓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져 있던데 위험하진 않나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측면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천 네트워크가 전주천과 삼천천이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네트워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전주시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주시청, 전주의제 21을 통한 그 자전거 생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주시 의회, 그 보건복지부 위원장 국지영은 시의원님, 그 다음에 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그 서 의원님,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많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9일자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시킨 바도 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이제 저기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전북본부장님 맡고 있지만 견주어 볼 때 어디 뭐 창원 이런 쪽이 잘 되고 있다고 또 그러던데요. 창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재정적인 그런 비교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경륜장이 있습니다. 경륜장 그 수익 기반의 약 20% 가량을 그 자체적으로 수익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 상주 같은 경우는 그 도로의 환경 자체가 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이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 수단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못지않게 관공서 내지는 단체에서 조금만 그쪽으로 그 신경을 쓸 수 있다면 네.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활성화가 될 것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착한 자전거 가게 또 한번 얘기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중 자전거 전문점하고 견줘볼 때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70% 저렴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70%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 가격? 예, 절반.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기존의 샵에서도 공식 가격이 나와 있지만 대개는 그 서민층에 대해서는 적게 받고 그 다음에 그 부유한층이나 고급 자전거 측면에서는 많이 받고 이런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전거 이동 수리 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적인 게 저희 나라에서는 그 약 1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이 2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주에서 매년 판매되는 양이 8만 대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20만 대 가운데요. 예, 전국에서. 전주에서 한 8만 대가량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서 3분의 1가량은 2만 대가량은 매년 방치된 고물 자전거로 폐기 처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소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녹슬고 노후화돼서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저렴하게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친환경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이면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효과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보더라도 네. 이렇게 뭐 세 줄로 묶여놨는데 거의 녹슬고 네. 바람은 또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거 공기 주입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대로 2년, 3년 썩히다 보면 네, 비 맞고 맞습니다. 해서 예. 그런 걸 수거해서 멋지게 다시 탈바꾸면서 어려운 또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면서 왜 다시 안 파나요, 그걸? 팔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저런 목표가 일반인들을 기술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비장애인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반면에 취약계층에는 연령이 고령자이거나 그다음 장애인, 그다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 사회에서도 좀 소외되고 소외되는 네. 그런 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기술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좀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교육이란 건 자전거를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네. 실제 착한 가게도 장애인을 지금 고용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07년도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 자전거 기계조립 직종에서 금메달리스트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계층 돼가지고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활 기반에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런 제자들이 고객들에게 최고 서비스를 기술적 서비스와 신뢰성을 구축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수익 기반에서는 좀 미약하지만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또 꿈을 가질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기회를 또 만들어주고 있고 예. 대학에 있을 때는 이제 자전거 관련돼서 웰빙 자전거 또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웰빙 자전거라고 하면. 전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한 4년 정도 평생교육원에서 웰빙 자전거 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김한주 지사님이 시장 재임 시절이었는데 그때만 해더라도 전주시가 좀 시범도시로서의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의 약 10%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도 탔던 적이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환경,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측면은 우선은 돈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 환경이나 이런 쪽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 경험과 그런 신뢰성 구축을 한다면 더 적은 자본으로도 시민들한테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빙자가 붙어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예.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가요? 자전거를 타면? 당연히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예, 하체. 예, 하체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건강은 거기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20년을 직접 또 넘게 경험해 봤으니까 네. 심폐기능 이런 게 이제 더불어서 좋아지고 네. 일석오조 정도 제가 보는 측면 너무나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석오조 건강을 통해서 그다음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그다음에 교통난 해소 그다음에 환경 개선 측면에서 다 일석오조라고 하면 너무 많을까요? 대개 이제 자전거는 한번 익혀놓으면 평생을 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타는 사람 손을 놓고 타기도 하고 하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은 배웠던 것 같아요. 여성들도 좀 무서워할 경향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잖아요, 자전거. 지금은 자전거 타는 기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과 그다음에 실습, 그다음에 기능 시험을 통해서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자전거 역시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또 하나의 자전거에서도 하나의 수칙이 있습니다. 어떤 수칙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능 측면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전문 교육을 받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교육만 이수한다면 위험 요소도 자기 스스로 좀 개척하면서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보면은 저희 때는 그 소위 말하는 기어라고 하죠. 네. 이거 들어간 자전거가 그렇게 또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소재부터 해서 가벼운 것도 있고 또 투박하고 산악용도 있고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종류가 전반적으로 9개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대분류는 9개 정도, 중분류 정도로 가면 한 40개 정도, 소분류 쪽으로 가면 120개 정도로 분류가 되지만 그 정도나 됩니까? 예. 예,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예, 가격은 네, 몇백만 원짜리도 있던데요. 예, 저도 본 게 1,800만 원짜리까지 봤습니다. 네. 근데 보면 그 자전거는 엔진을 달아도 자전거일 수밖에 없고 네. 그것다 날개를 달아도 윙을 달아도 비행기가 될 수 없는 자전거일 뿐이고 하나의 제가 원하는 측면은 자전거 그 가격대를 선호하지 말고 내가 10,000원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하더라도 나하고 친숙하고 내 몸에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좀 편견을 좀 저는 깨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반지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반지와 은반지의 차이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듯이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계적인 그 요소에 부합되는 그 부품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같지만 그 종류가 금속 종류가 다르듯이 차체에서도 카본이 있고 그다음에 스틸이 있고 그다음에 스틸 중에 알로이가 있듯이 그래서 가격 차이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전거를 사용하시든 자전거를 사랑하면서 내가 목적하는 쪽에 부합이 된다면 많이 사랑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전거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소재가 뭐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1,800만 원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네요. 예?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싼데 착한 가게 이제 교수직을 집어 던지고 제2의 창업, 제2의 인생을 이제 착한 자전거 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동호인들도 많이 찾는다면서요?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 현재 제가 국제기능올림픽 기술위원장이 그 사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12월 31일자 임기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들어서 구정이 끝나고 2월 들어서 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안 했는데도 지금 한 140명 정도 동호회원들이 좀 그걸 결집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제 날짜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적인 문제나 지원 문제를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앱이 사회적 신청을 어제 끝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좀 밋밋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전거가 친환경적이고 예. 또 우리가 자전거 타기에 좋은 전라북도 전주가 또 그런 환경이라고 하니까 동호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취미 생활로라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착한 가게, 착한 자전거 가게 1호점 그치지 않고 2호점, 3호점 계속 뭐 장애인분들도 고용하면서 늘려나갈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런 큰 그림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착한 자전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종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주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전주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그거 이제 종합서비스센터를 원점으로 해서 각 시, 군에 어떤 그 관공서 내지는 단체에서 지원하실 그런 적이만 생기게 되면 그 센터를 좀 개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수리 차량을 각 시군에 한 대 내지 2대씩 배치를 해서 그 사소한 고장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서 고물로 그 버려지는 자전거를 맞아요. 재생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전거 기술 교육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는 게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에 저희 젤로 이제 큰 일이라면 전주시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옥마을과 전주천, 그다음 삼천천 네트워크를 구성만 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슬로우시티로서의 대여 자전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관광객들 찾아와서 무료로 대여해서 자전거 타면서 예. 둘러볼 수도 있고 예. 외국 사례가 있으니까. 네, 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을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주 IC를 통해서 맨 처음에 통과하는 곳이 전주 종합경기장입니다.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하고 네.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주 관통로를 통과한다면 전주의 그 문화 자체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환호총의 그 슬로시티 관광 주 역할을 하는 곳에 도착해서도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매력을 가지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착한 자전거 오홍근 대표와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그 연초에 날 풀리면 또 운동 좀 열심히 해야지 3월부터 아마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전거 한번 열심히 타본다는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